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저 다오와 관련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동현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가장 유명한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 중 하나인 트레저 다오가 최근 부활했다,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그 트레저 다오는 그 2022년 1월 달에 출시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 게임 플랫폼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이 하나의 이제 트레저라는 플랫폼에 올라오고 이제 유저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는 게임들을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뭐 플레이 투 언이다라고 해서 결국 게임을 하면서 어떤 아이템도 얻고 어떤 아이템을 뭐 거래소에다 판매함으로써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장이 찾아오면서 이제 토큰 가격이 이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하락했어요. 결국 열토막 났다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저번 주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 토큰이 엄청난 상승세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왜 움직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했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게임이 출시됐는데 그 새로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었던 거죠. 신규 게임 이름이 더 비콘의 베타 네. 버전이죠. 네, 맞습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소개를 할 때 네. 트레저 다오가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라고 이제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뭐 게임 스튜디오는 아마도 추측컨대 게임 만드는 네. 뭐 곳이겠죠. 네.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는 도대체 뭐냐, 네. 이런 생각을 또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통 이제 게임 산업을 좀 보시면은 네. 전부 넥슨이든 아니면은 뭐 NC 소프트든지 결국에는 또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가 있고 네. 그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자기 플랫폼에 올리고 유저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성과는 전부 다 회사에 귀속되는 하나의 이제 하나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탈중앙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접목된 네. 이 플랫폼은 누구든지 게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게임을 올릴 건지 말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오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이 이제 트레저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따라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들을 예를 들어서 뭐 토큰은 매직으로만 써야 되고 그 매직과 그 NFT들의 관계가 이미 다 셋업이 돼 있어서 그 셋업된 관계를 이용해서만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즉 이런 모든 하나 의사결정 자체를 결국엔 다오라는 한 형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점이고, 결국에는 하나의 큰 어떤 게임 플랫폼, 그 다음에 게임 생태계를 여러 개의 어떤 작은 단위의 스튜디오들이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탈중화된 스튜디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는 보통 이제 게임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들이 게임 제작사군요. 네네. 저희가 얘기하는 뭐 넥슨이라든지 네. 그쵸. NC 소프트라든지 네. 한국에서도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게임사들이 있는데 이런 게임사가 일종의 이제 게임 스튜디오라고 보면 될 것이고, 네.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 NC 소프트는 NC 소프트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그 플랫폼에 그쵸. 올리는 것인데, 네. 탈중앙화니까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맞아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끔 구조를 짜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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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이제 쉬운 이제 표현으로는 넥슨이라는 회사는 네. 이제 게임 1, 2, 3, 4, 5, 6 뭐 어떤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서들이 만약에 다 하나의 게임을 담당해서 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 넥슨이라는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부서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서로 다른 어떤 게임 스튜디오들이 네. 결국엔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드림팀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 이름이 맞습니다. 트레저 다오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다오 시스템인 것이고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 중에서도 유독 이 트레저 다오가 주목을 끌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트레저 다오가 출시되었을 때 네. 여러 가지로 이슈몰이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어떤 모듈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네. 결국에는 분업화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대부분 얘기했을 때는 어떤 블록체인 어떤 네트워크 상의 뭐 코스모스 같은 어떤 모듈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모듈화돼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뭐 SDK를 뭐 공유하고 그 SDK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신하면서 어떤 뭐 생태계 꾸려지는 코스모스라는 어떤 체인이 있는데 네. 그 체인처럼 분업화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근데 그런 분업화의 니즈가 블록체인에까지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업화하는 어떤 그 블록체인 하나 게임이 출시되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그때 당시 마켓핏이 맞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슈몰이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읽기 분업화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플랫폼의 게임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든 게임이 네네. 연속적으로 올라갈 때 그냥 게임사 뭐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NC 소프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든 게임이 올라가는 것과 좀 차이점이 있나요? 뭐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저 다오 프로토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네. 가지 따라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 이게 모든 게임들이 다 재밌다고 서로 뭐 관계성 없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펴보면은 게임이 전부 서로 다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시스템은 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모든 게임들이 다 매직이라는 토큰을 사용을 하고요. 그 매직으로 게임 내에 사용하는 그 아이템들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 내에서 이제 나온 아이템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매도를 할 때, 팔 때 사람들은 매직으로 그걸 구매할 수 있고, 또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매직 토큰과 이 NFT를 결합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결국에는 매직을 또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다 게임마다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위메이드에서 만든 어떤 혹은 다른 어떤 중앙화된 어떤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 게임들은 각각 자체적인 토큰이 따로 있고 각각 그렇죠. 자체적인 생태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더 다오에서는 여러 게임이 있지만 서로 다 상호작용을 이 NFT, 그다음에 토큰,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바일 게임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현질이라고 하죠. 네. 예, 게임 아이템을 현금 네. 결제를 할 경우에 그 아이템은 사실 그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들도 네. 별로 기대하지 않거든요. 네. 이거를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 게임을 안 하게 되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이미 다 그게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트레저 다오라는 것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 A가 있고 게임 B가 있고 게임 C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 순차적으로 게임이 출시된다고 봤을 때 A를 하다가 실증 나면 여기 있는 쓰던 재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B에서 쓸 수가 있고, B를 하다가 또 실증 나면 C로 가서 쓸 수가 있고, 약간 이런 셈이네요. 뭐 어떤 비슷한 것 같아요. A에서 이제 있었던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네. 매직이라는 토큰으로 바뀌어서 네. 또 그 거래소에서 똑같은 어떤 다른 아이템을 사서 옮겨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직이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화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내가 가령 뭐 1,000만 원어치 돈을 모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다 옮길 수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옮길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매직이 트레저 다오 생태계의 기축 통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축 통화 역할을 매직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서로 다른 어떤 게임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매직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굳이 한 게임이 끝났다고 아이템을 팔지 않아도 네. 결국에는 그 아이템들을 그냥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매직 토큰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기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매도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쓸모가 있다. 그 보통 네. 이제 P2E 게임의 네. 가장 큰 문제가 토큰을 벌면,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네, 돈을 벌면 보통은 내다 팔고 싶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맞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게 P2E 게임의 공통적인 이유였는데, 지금 이거는 토큰을 받아도 내가 이것을 딱히 바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소개를 하기에도 네.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처음에 이제 출시가 이제 올해 1월에 됐는데요. 네. 시장에서 좀 당연히 좋은 반응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땠나요? 2022년 1월 달에는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 관심은 결국 그 토큰의 토큰 어떤 가격으로 네. 나타났는데,
이것이 6불까지 갔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60센트 정도 하는데 네. 이게 고점은 6불까지 이제 딱 올라갔었거든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었고 또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트레저 다오에 이제 연결된 지갑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됐는지 아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10만이 넘어가는 지갑수를 갖고 있었어요. 네.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한 30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30만. 네. 그러면은 꽤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매직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2022년 올해 1월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트레저 다오 프로젝트와 비슷한 모델을 좀 차용하는 다른 게임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결국에는 이 플랫폼화 시키고 플랫폼이 여러 가지 게임을 올릴 수 있고 네. 그 게임에서 나오는 어떤 토큰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했던 이제 위메이드사가 만든 또 위믹스가 그런 비슷한 생태계를 갖고 있죠. 예, 생태계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돌리려고 했으나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좀 이슈가 생겨가지고 네. 네,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뭐 이 모델이 굉장히 저도 이제 트레저 다오가 되게 재밌는 모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격이 이제 10토막 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어서 사실 네. 저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네. 이런 게 좀 약간 P2E의 새로운 희망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작용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네. 기존에 이제 P2E 이제 게임들은 결국 게임을 하고 넘쳐나는 인플레이션의 토큰들이 시장에 출하돼서 사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무도 게임에 관심을 안 갖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트레저 다오는 생각보다 이렇게 출하되는 어떤 토큰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게임에서 토큰을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토큰 매직을 무조건 사야 사야 되고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매직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네. 그다음에 게임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예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매직 토큰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 파밍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P2E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 토큰을 주는데 이걸 굉장히 좀 1차원적인 모델인 거고 네. 근데 이제 트레저 다오에서 나오는 게임들은 보통 구조가 게임을 시키고 여기서 아이템 같은 걸 줬겠죠. 보통 그쵸. 게임처럼.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토큰이랑 같이 어디다가 이제 뭐 처박아 놓으면 스테이킹을 하면 네. 예, 매직 토큰이 늘어나는 구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통 어떤 옛날에 이제 게임이랑 비슷한 구조는 뭐냐면 네.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로 게임을 샀었잖아요. 네. 그때 살 때 뭐 10불이든 20불이든 지불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 매직 그 트레저 다오의 게임을 이용하려면 뭐 10불, 20불을 써야 돼요. 매직 토큰을 사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 매직 토큰을 결국 매직 토큰을 사려고 돈을 썼지만 그 매직 토큰을 예치를 하면 네. 예치를 하고 게임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막 같이 이렇게 페어를 해서 LP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네. 네. 거기서도 갑자기 이제 토큰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음. 자신이 지불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사실 돈 주고 사는 아이템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냥 뭐 몬스터 잡았을 때 떨어지는 아이템도 있을 텐데 네. 아마 가치는 돈 주고 사는 게 더 크겠죠. 네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일종의 이유를 뻥튀기 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가 되는 그쵸. 셈이고 그죠, 맞죠. 네, 이런 것들이 토크노믹스가 좀 재밌는 부분들이 네, 있네요. 조금 좀 다른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트레저 다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2차례 정도 얘기 드렸는데 일주일 네. 사이에 한 50%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어쨌든 가격이 오른 건 이 더 비콘 베타라고 하는 네.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이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네, 이 맞아요. 구조는 원래 계속 있었던 것이고 네, 네. 맞아요. 게임 해보셨습니까? 네, 저 게임을 한 며칠 동안 이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아. 하루에 하나의 던전을 깨면 네. 끝나요. 그러면 또 2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네. 이제 비콘 게임은 그 로그라이크 장르로서 이제 어떻게 한 게임 한 게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으면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임을 아. 로그라이크라고 하는데 네. 일종의 요즘 이제 네. 제일 유행하는 게임 중에는 탕탕 특공대 같은.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한 판 한 판 한 판 자신의 이제 경험을 쌓고 어떤 미션을 클리어하는 어떤 장르를 이제 로그라이크 장르라고 네. 하는데 그 로그라이크 장르를 입힌 액션 RPG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게임을 즐기고 거기서 얻는 아이템으로 자기 캐릭터를 꾸미고 그다음에 그 꾸민 거를 또 다시 어떤 판매하고 뭐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 실제로 이 게임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음. 싶은데 한국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 게임의 화면을 보면 이게 호평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그 넥슨에서 이제 대작으로 알려진 이제 메이플 스토리랑 이제 네. 좀 유사한 그래픽이에요. 도트로 네, 된. 맞습니다. 네. 도트로 된 어떤 그래픽이고 네. 이게 뭐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감성을 좀 담으려고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도트로 일부러. 그래서 음. 보기에는 좀 조악해 보이지만 음. 게임성이 좀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게임성이 재밌더라고요. 역시 또 혹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네, 맞습니다. 재밌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비콘 베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한 판 할 수 있다고요? 네, 하루에 한 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요? 어떻게? 지금 2만 명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2만 명이요? 네네. 블록체인 아. 게임인데 2만 명이 좀 네. 많은 숫자 아닌가요? 네, 꽤 큰 숫자죠. 네. 활성화 유저가 2만 명이고 그리고 네. 또 뭐 아마 게임 안에서 뭐 팔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게임 잡히나요? 안에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스타터 패키지라고 이제 판매를 해요. 네. 네. 이더리움으로 판매를 하고요. 네. 그 이더리움으로 판매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지금 네. 한 20억 정도 20억. 수익이 났다 하더라고요. 게임 아이템 판매만으로? 네. 네. 상당히 좀 그동안 코인 프로젝트들이 돈 버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네요. 그렇죠.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혹은 블록체인 어떤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네. 프로젝트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다 네. 스타트업들이 투자는 많이 받았는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토큰만 팔아서 뭔가 수익화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생태계가 문제점으로 많이 그것도 아주 초기에. 초기에 그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한 어떤 프로젝트고 또 비콘 게임 자체는 도트 게임으로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서양의 요즘 그 게임 매니아들이 네. 좀 그러니까 매니아층 게임을 많이 해요. 좀 감성 있는 것들, 네네. 옛날 감성들 느끼는 것들. 그래서 원신이라는 어떤 중국에서 만든 그 모바일 게임을 보면은 네. 거기에 있는 일러스트들이 되게 좀 어떤 매니아층을 좀 자극하는 좀 일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요즘 어떤 게임 시장이 되게 굉장히 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더 비콘이라는 게임도 도트로 되어 있지만 뭔가 귀엽고 좀 단순하고 이런 매니아들이 좀 사랑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 서양에서는 이제 트위치 플랫폼 통해서 네. 이게 게임이 이제 생중계되는 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계속 게임이 중계가 되고 그게 홍보가 돼서 신규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어떤 건전한 어떻게 보면 생태계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베타잖아요. 네. 더비콘 베타인데 네네. 이 베타가 떼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 팀에서 뭐 어나운스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12월 이제 16일에 네. 이제 그 캐릭터 옆에다가 이제 하나의 펫을 이제 판매를 하게 돼요. 펫. 네. NFT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그거 이후에 아마 베타가 떼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정식 버전으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하루에 지금은 베타니까 하루에 한 판 정도 한다고 하고 네네. 그때 되면은 뭐 두 판 정도. 왜냐하면 네네. 또 게임을 해야지 아이템을 얻고 네, 스테이킹을 하고 또 매직 토큰을 벌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매직 토큰을 당장 구하기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프리 네. 민트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더 비콘이라는 게임을 네. 이제 하루에 한 판 이제 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한번 맞추면은 네. 이제 그 라프 티켓이라고 해서 이제 네. 어떤 그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어떤 추첨을 통해서 그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계속 즐기고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만약 추첨이 된다고 하면은 네. NFT를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트레저다오에 사실 거의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거의 망해가던 맞아요. 이제 페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던 곳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회생했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제 게임 산업이라는 게 게임 하나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위메이드도 사실 게임 하나가 잘 돼서 미르포가 잘 미르포가 돼서 잘 돼서. 네. 결국에는 큰 어떤 성과를 냈던 것처럼 뭐 더 비콘이라는 게임이 네. 그만큼 흥행을 한다면 이 트레저 다오 프로젝트도 좀 향후에 좀 큰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만약에 네. 더비콘이라는 게임이 나온 거고 다음 게임이 이제 좀 언제쯤 나올 거다. 혹시 이런 것도 공개가 된 게 있습니까? 그 플랫폼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게임이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더비콘이 이제 어떻게 터진 보면 거군요. 터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추후에 나오는 어떤 게임들이 사실 아까 말했듯 탈중앙화 게임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누군가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오겠다. 더비콘이 잘 됐으니까 유저가 많으니까 들어오겠다고 이제 러브콜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어떤 게임을 선택해서 뭐 올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그런 주기가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 그렇다면 이번 이 트레저 다오 이슈가 향후 P2E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엑시 인피니티로 시작된 이제 P2E였던 시장이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는 데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 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게임에 대한 재미도 없애버렸던 케이스인데 이 트레저 다오가 처음부터 설계한 일단 구조 자체가 결국엔 게임에서 토큰을 채굴할 수 없고 결국 그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만 서로 이제 매직 토큰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P2E 생태계가 갖고 있던 단점을 좀 보완한 형태의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P2E 생태계도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떻게 하나의 난제였잖아요.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트레저 다오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트레저 다오 이외에 P2E 관련해서 요즘에 조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회생의 가능성을 보이는 프로젝트가 혹시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게임 미래가 어떻게 되나 많은 궁금했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 자체를 보고서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P2E라고 해서 단순히 플레이를 해서 토큰을 쥐어주는 것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맞아요. 뭔가 계속 왕복해서 반복하도록 맞아요. 돈의 흐름이 맞아요. 쿠션을 줘야 사실은 네네. 좀 이런 모델들도 나오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트레저 다오 처음 소개해드렸는데요.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